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우고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함께 걷는 사람에 가깝다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충청은 오늘 장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 성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22년 차 특수교사 박성희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계신 이제 서산의 성봉학교, 네네. 네, 어떤 학교인가요? 네, 저희 학교는요, 1999년도에 개교한 공립특수학교인데요. 네. 지적장애, 정서장애, 자폐성 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학년,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 있는 건가요? 네,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저희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공과 과정까지 이렇게 있는 종합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하고 전공과. 네. 이게 2년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럼 아이들이 전공과면 어떤 뭐 직업적인 네. 교육 이런 거 받는 건가요? 네. 진로 직업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고요. 앞에 저희 네. 학교 기업 그 전공과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 기업이 또 있는데 학교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가지고 왔어요. 학생들이 커피도 직접 볶고 또 포장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게 건강한 식품 차 종류, 네. 돼지 감자차랑 그다음에 작두콩차 네네. 이런 차를 직접 볶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배우고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아니요. 이제 그 전공과 과정에서 예. 이런 생산품들을 만들면서 직업 훈련을 하는 거죠. 판매. 네, 판매도 하고요. 하고요. 카페도 있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네.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초, 중, 고부터 이제 성인기의 진로까지 네. 성장기 또 인생의 중요한 그 설계라는 시기를 함께 하는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특수교사로 이제 일하신 지가 벌써 22년 차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대학교 때 특수교육을 전공을 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전공을 선택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원래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가야 되나 이제 고등학교 때 진로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들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 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매 맞거나 또는 굶주리거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과 잡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공 소개해주는 그런 책.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나요? 전혀 없었고요. 예, 저는 교사가 되는 과인지는 모르고 이제 장애 학생들을 도우는 과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1999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국에 특수교육과가 단 6개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몰랐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특수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사 그 임용도 이제 시험 보고 네, 합격해서 그럼요. 특수교사 그 특수학교에서만 쭉 이제 근무를 해 오신 거겠네요. 그러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특수교사가 되면 예. 일반 학교에 이제 특수학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수학급도 있고 또 특수교육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라는 곳이 교육지원청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저도 일을 했었고 네. 또 지금 있는 특수학교에서도 이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좀 있습니다. 근무를 네. 하시는 거군요. 일반 학교에 설치가 된 그 특수학급 그리고 네. 특수학교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많이 다른가요? 조금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동일하긴 하지만 특수 학교에서는 우리 이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중점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양한 교과들을 가르치는 그런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네. 이제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조금 힘들기는 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 한 70% 정도가 일반 학급 통합교육 현장에 있고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에 있는 친구들만 특수학교에 있는데 네. 이제 점점 저도 이제 특수학교를 다시 왔더니 학생들의 장애가 중복되고 좀 더 이제 심해지는 장애 친구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더 많은 세심한 노력과 또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환경적인 면에서 좀 다른 것들이 네. 있고 네. 그 장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특수성도 있겠고 아이들과 긴 시간을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잖아요. 네. 특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뭐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 두 가지를 좀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다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네. 자꾸 무엇인가 하자고 이렇게 재촉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싶은 생각에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막 알려주려고 수업도 하고 약간 좋은 의미에서 약간 좀 그쵸. 조급해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거나 기다리지 않으면 그런 기회들을 빼앗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려주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그 기다림은 저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 또 통합학급 선생님, 또 그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 모든 분들이 같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기다려야 네. 된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고요. 그 기다리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 늦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관돼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도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조금 환경을 바꿔주고 또 방법을 바꿔주면 우리 아이들도 무슨 일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무엇보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네, 말씀 네, 상당히 네. 인상적인데 현장에 그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음처럼 뭐 몸이 따라오지 않아서 네. 혹은 뭐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분명 하기도 하겠죠. 돌발 네. 상황도 생길 테고요. 엄청 예. 많죠. 예, 정말 많고요. 뭐 저도 이제 경력이 한 22년 되다 보니까 노련하게 이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이라던가 도전 행동에 이렇게 잘 피하기도 하는데 순식간에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안경이 날아가기도. 돌발 행동이 있고 도전 네. 행동이 있고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일으키는 이제 많은 부적응 행동들을 예전에는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의사소통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그 제한점이 문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 행동에는 다 도전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교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도전 행동 중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위기를 그러니까 위기 행동이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좀 피해를 준다거나 본인에게도 조금 어려움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위기 행동 중에는 돌발 행동도 있죠. 예. 근데 그런 행동들 때문에 뭐 다치기도 하고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선생님도 정말 많이 꼬집히고 긁히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이제 수정해야 된다. 네,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 이유가 있고 선행되는 배경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조정해주면 우리 아이들의 도전 행동이 좀 줄고 다른 행동으로 바꿔서 그 대체해서 행동할 수 있게 지금 끼어서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예. 그런 지도하는 방법은 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행동 중재 팀이 협력해서 같이 이제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현장에서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청 오늘 충남 지역에서 22년째 특수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힘든 점도 많이 겪으셨고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보람이 크기에 지금까지 쭉 22년째 네. 해오시는 게 아닐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특수학교에 지금 5년 근무했다가 다시 왔는데요. 근데 사실 특수학교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 그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예, 저희 학교 같은 이렇게 경우는 배치받는 거에서 약간 좀 네, 안 가시려고 하죠. 꺼리시는 부분들이 있군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아, 수업 중에 다양한 도전 행동들이 있고 그런 행동들을 통제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경력 교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좋은 점은 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비타민 같은 존재인데 네.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학교에 저도 이제 다시 오긴 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과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렵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가는 게 좋으세요? 네, 네, 즐겁고 행복한데, 네. 네, 꼭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건 그런 일 아니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수업과 생활지도만 하면 좋은데 그거 외에도 또 업무적인 것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삶이 이제 펼쳐지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마음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는 또 하나 요즘 뭐 부캐라고 하잖아요. 부캐릭터.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특수교사 외에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네. 계신다고요. 아니 이건 네.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근데 좀 크리에이터 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데, 네, 소소하게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9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유튜브 활용 그 연수가 있었어요. 한참 이제 미디어 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네네네.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 그 연수가 있어서 제가 도전을 그러니까 특수교육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신 건가요? 네네네 도전을 했는데 네.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배웠던 그 영상 제작을 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원격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네, 아주 잘 활용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요. 네네. 그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교육 수업 활동한 내용들을 이제 저장해 놓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건 뭐 구독자 수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네. 검색창에서 서산성봉학교를 검색하면 이제 관련 그 자료를 나오겠죠. 나오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만족도 네, 네, 아주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가 나오는 네, 거에도 네, 만족하고. 그래서 네. 저는 모르지만 네. 학생들이 저를 이미 이제 로키TV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고요. 네. 예. 아이들 사이에서 좀 인기 스타시네요. 나름 지나가면 박상현 선생님 이렇게 인사해주고 그럽니다. 네. 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어서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 또 말씀 나누면서 들게 되는데 특수학교 교사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한다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개별화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팀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들이 이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저는 특수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이제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리더십을 가지고 네. 학부모님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 지원을 해주신 선생님 또 통합학과 선생님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잘 이끌어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이 리더 역할을 감당을 이제 하는 게 우리 특수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네네. 특히 일반 교육하고 다르게 저희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교사들에게 필요하고 모든 특수교육을 같이 하는 그 구성원들이 일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네. 그때 그 리더를 가진 특수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계속 그 일관성 있게 같이 이제 협력해서 파이팅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네.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어떤 교사로 남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학급에서 담임을 할 때도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항상 아이들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 사랑을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네, 수업에서 저랑 사랑을 느끼면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선생님으로 남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서산성공학교의 박선희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기다림을 통해 장애 아이의 가능성을 깨워가는 특수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가며 세상을 바꾸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며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